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 해에서 훈련을 계속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2일 미국 언론 더 드라이브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야오닝을 주축으로 한 항모 전단이 10일 남중국 해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전날인 9일에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상륙 강습함 맥킨 아일랜드함이 이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남중국 해에서 양국 항모 전단이 동시에 훈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미 항모가 남중국 해에 나타나자 중국도 서둘러 항모를 보내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동맹국들을 발해나 남중국해 등에 집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처럼 양국이 항모를 동시에 출격시킬 정도로 극한 대립을 벌이는 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남중국 해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중국 선박 220여 척이 대규모로 정박한 사실을 필리핀 해상경비대가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박들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해상 민병대가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암초 부근에 몰려있던 중국 선박은 어로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항행 안전에 대한 위험과 해양 환경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선박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해 필리핀 해상권을 침해했다. 중국 선박은 즉각 떠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도 되는 듯 반발했습니다. 중국 측은 배는 민병대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일반 어선이며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암초 지역은 중국 영유권 지역이라고 주장을 했죠. 남중국 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잇는 곳으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군사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이전부터 중국은 남중국 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해변을 따라 U자형으로 구선을 그어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화하고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인근 국가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 해는 국제수로이며 어느 한 나라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며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해 이 지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다. 2016년에 국제상설재판소 PCA가 남중국 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하는 중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이 판결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황당한 행동이 늘어나자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협력 방안까지 논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장관과 필리핀 국방장관은 최근 전화통화를 하고 회수선 휘트선 암초에 부딪힐 중국 선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이 회수선 휘트선 암초를 비롯해 남중국 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은 12일부터 2주간 합동군사훈련 발리카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성암초는 길이 13km, 면적 10km에 불과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큰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쪽 부근에서 계속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긴장 상황은 우리에게 득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은 한국에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2016년 필리핀 국방부는 해상전력 강화를 위해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한국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위함을 건조하던 현대중공업은 작년 5월 CU-19 공정 차질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당국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일반함 호세 리자람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인도해 왔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호세 리자르급은 한 척에 약 2천억 원에 육박하며 필리핀이 주문한 외국산 무기 중 단일 무기로는 사상 최고 가격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중국해 대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번 함도 인도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이번에도 필리핀에 대한 계약상의 납기보다 1개월 앞서 인도했습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회성암초 인근 등에서 활동 중인 해안경비대와 어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최신의 호위함 2척을 포함해 모두 4척의 군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필리핀으로 조기 인도된 안토니오 루나함은 다목적 전투함입니다. 최대 속력 25노트로 8,300km 이상의 긴 항속거리를 가지며 장기간의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과 열대성 기후 등 필리핀의 거친 해상 조건에도 뛰어난 작전 성능과 생존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76mm 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어뢰, 헬리콥터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여 대공, 대잠 작전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호위함부터 탑재 무기까지 한국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오는 6일 호세 리자르급 호위함의 어뢰 획득을 위한 프리기탄 로또 3A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어뢰 확보를 위한 자금 프로젝트에 나선 겁니다. 예산이 부족한 필리핀 해군은 이들 호위함을 먼저 인수해 무기를 조달하고 보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니즈넥스1의 청상어 경어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끈 호위함 2척에 니즈넥스1의 무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상어는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된 경어뢰로 적 잠수함을 공격해 수상함정과 초계기, 대잠 헬기 탐지하여 운용합니다. 상어 중 가장 빠르고 공격성도 있는 상어의 대표적인 청상어처럼 빠른 속도로 잠수함을 공격하라는 뜻입니다. 해군의 대잠수함 전력 향상에 기여하는 첨단 무기 체계로서 선진국 최고 수준의 어뢰와 동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잠수함의 미세한 소리를 쫓아 물속에서 최고 시속 83km로 돌진할 수 있으며 특히 지향성 탄두의 파괴력은 1.5m 두께의 철판도 관통됩니다. 수중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타격 가능한 신형 경어뢰답게 함정과 대잠 초계 7A P3C, 대잠 헬기 링크스 등에 탑재됩니다. 필리핀 해군이 청상어를 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LIG-넥스1은 2019년 4분기에 필리핀 해군의 청상어를 인도하여 첫 어뢰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미 필리핀 해군의 대잠 헬리콥터에는 바다상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이번 계약도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오상어는 필리핀이 남중국 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중국 해군의 수상 함정이나 잠수함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한국 덕분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2020 환태평양 군사훈련 RIMPAC에 참가해 뛰어난 작전 능력을 보여줬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필리핀 무기체계는 한국산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필리핀 육군은 개인 화기와 포병 기동 장비까지 국산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K2 소총, K12 다목적 기관총, K15 경기관총 등 한국제 총기가 육군과 경찰에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동 장비로 2,000여 대의 군용 트럭과 K151 전술 차량을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도입했습니다. K136 다연장 로켓으로 필리핀 육군 창군 이래 최초의 로켓 포병 부대 창설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랜 수건인 차세대 전차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화 디펜스의 K21 포병 전투장갑차가 최종 후보로 선정돼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또 그동안 제대로 된 전투기가 없었지만 우리 FA-50을 도입해 제대로 된 최초의 전투기를 갖게 됐습니다. FA-500I 필리핀 반군을 상대로 한 정밀 폭격 임무에 맹활약했고 두테르테가 대만족해 향후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FA-50은 명실상부한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덕분에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FA-50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필리핀은 신형 장갑차와 야포,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한 신규 무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에서의 추가 수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도 한국산 무기의 대량 수출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